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내나는 데이터 다루기. 부제는 제한된 메모리로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발표할 때도 저는 항상 요 이미지를 이제 사용을 해 왔는데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 학년 때 그림 일기에 그렸었던 이제 저의 모습인데요. 이 그림 일기를 그렸었던 이제 초등학생이 지금 벌써 중학생이 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 인생 처음으로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이라는 책을 송영숙 님과 함께 쓰기도 했습니다. 올해 슬로건이 다시 우리 파이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무언가 새로운 내용을 이제 발표하기보다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크라든지 파일 포맷과 그다음에 변경 압축을 통한 파일 사이즈를 이제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데이터 타입 조정을 통한 메모리 크기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메모리 파일 사이즈를 함께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파이썬 라이브러리 사용과 예시를 함께 소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기존의 파이콘 발표들 를 저도 열심히 이제 보는데요. 이전에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셨던 이 오성훈 님의 이제 발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오성훈 님께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김윤기 님이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도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 비슷한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내용과 약간 이제 쪼끔 더 디테일하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로컬에서 이제 큰 사이즈의 파일을 이제 다룰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발표 내용도 함께 참고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이제 제안하게 된 계기는 우리가 이제 평소 사용하는 이제 메모리의 크기는 이제 작게는 4 기가에서 이제 64 기가 이상 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그 이상의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비용 문제로 보통 이제 좋은 장비를 사용하는 곳은 이제 제한적이죠. 그래서 제한된 환경에서 이제 비싼 장비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발표를 이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혹시 로컬에서 한 30 기가 정도의 파일을 처리할 일이 있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왜 로컬에서 처리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보통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게 되면은 로컬에서는 잘 처리를 하지 않고 뭔가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분산 처리 환경을 구성해 놓고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주변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온라인 그 IT 비즈니스를 업계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 파일을 로컬에서 이제 처리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만나는 뭐 제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데이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작은 메모리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데이터 파일을 처리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왔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파이콘에서 한번 발표를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이제 발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을 쓰지 않고 물론 제가 이렇게 이제 로컬에서 이제 30 기가를 이제 쓰려고 한다 했더니 그런 거 다 뭐 클라우드에 올려 놓고 이제 분산 처리 환경 시스템 구축하고 돈을 쓰면은 이제 다 해결이 잘 되기는 하지만 빠르게 이제 뭐 처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만나 봤었던 이제 분들 중에서 뭐 4 기가에서 8 기가 정도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근데 더 이상 뭐 장비에 대한 투자가 쪼끔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뭐 새로운 컴퓨터를 사기도 쪼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때 내가 이제 제한된 장비로 어디까지 이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장비에서 가용한
예. 메모리 용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가 혹시 4 기가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8 기가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8 기가. 예. 그다음에 16 기가. 예. 16 기가가 대부분이시고 32 기가다. 예. 32 기가, 64 기가. 예. 그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도 예 있으시네요. 예. 저는 32 기가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 자료도 이제 32 기가 메모리 환경에서 대부분 이제 작성이 된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만나 왔던 분들은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파이썬을 이제 어느 정도 다루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좋은 메모리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른 직군, 내가 만약에 이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운영 직군이다. 그래서 제조업에서 제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파일이 뭐 하루에 막 몇 기가씩 쌓이는데 거기 그 파일에서 뭐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또 엑셀로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제한된 장비로 우리가 이제 큰 사이즈의 파일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좋은 장비를 쓰면 이런 방법들이 이제 다 필요 없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장비에서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여쭈어 봤던 것처럼 보통 이제 개인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4 기가에서 64 기가 정도의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이상의 메모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에 예 사용해야 하는 이제 8 기가 메모리 환경이다. 그런데 이제 32 기가보다 예 더 큰 파일 혹은 이런 파일들을 이제 수백 수천 개를 메모리에 이제 모두 로드해서 이제 분석해야 된다 하는 이제 분들을 저는 이제 종종 만나 왔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이제 데이터만 로드해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8 기가 메모리에서 32 기가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온다 하게 되면은 아예 불러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파이썬으로 파일 읽어 오려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돌렸는데 이게 그냥 멈춰 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꺼져 버리거나 이런 이제 현상들을 이제 종종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사이즈 파일을 한 번에 가져오려면 예 로드가 되지 않거나 엄청 느리죠. 예. 그리고 느리게 막 1 시간 뭐 2 시간 걸려서 가져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못 가져오고 그냥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된다든지 하는 일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컴퓨터에서 이 뭐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라든지 아니면 뭐 브라우저 창을 막 여러 개 띄워 놓고 동영상도 시청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편집 프로그램 뭐 포토샵도 쓰고 있고 막 여러 프로그램들 뭐 게임도 열려 있고 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환경에서 내가 뭔가 데이터를 이제 로드를 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그 데이터를 더 로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예산이 없고 주어진 장비로 해야 된다면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먼저 예 만든다. 그래서 이제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프로그램 목록들을 띄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일단 다 종료를 시켜 주죠. 메모리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백그라운드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해서 메모리를 이제 확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브라우저 저도 이제 크롬 창을 막 탭이 이름이 타이틀이 보이지도 않게 막 여러 개를 이제 띄워 놓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메모리 엄청 많이 차지하죠. 그리고 이제 가상 메모리를 사용해서 이제 메모리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래픽을 설정을 바꾼다든지 정말 이제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도 그게 이제 유휴 메모리로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잔류 메모리로 이제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하냐. 컴퓨터 재부팅하기가 예 가장 진리다. 예 내가 컴퓨터를 이제 재부팅한 지가 쪼끔 됐다 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작업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 목욕제계를 하고 새로운 이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컴퓨터 재부팅을 하고 이제 큰 용량의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주피터 사용해서 이제 분석을 내가 주로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노트북들 꺼 주지 않으면은 그대로 다 이제 메모리에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셧다운 버튼을 눌러서 꺼 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주피터 노트북 재시작 그때 컴퓨터 재부팅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재시작이 되게 되니까 컴퓨터 재부팅이 가장 이제 진리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발표는 이제 컴퓨터 재부팅이 진리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메모리를 낭비하는 요소를 다 제거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올 여름 비도 많이 오고 유난히 이제 덥고 힘든데 지금 이제 푸바오의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 주변 분들도 푸바오 이제 쌍둥이 동생이라든지 아니면 "푸바오로 이제 보는 낙으로 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주로 이제 판다스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저도 이제 판다스를 주로 사용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판다스의 그 판다는 이 판다가 아닙니다. 패널 데이터 시스템의 약자로 판다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푸바오 동생 쌍둥이 동생 귀엽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넘파이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를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그렇게 큰 파일을 뭐하러 이제 메모리에 로드하냐. 나 터미널에서 그냥 다 끝내 버린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데이터 타입을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지정하거나 뭐 파케이 등이 오늘 얘기를 할 게 주로 이제 파케이 형식을 사용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이제 압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판다스를 사용하는 게 저는 생산성 측면에서 메모리 이제 효율성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산성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에서 이제 판다스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쉽고 생산적이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킨런 초기 버전에서는 아예 이제 판다스를 지원하지 않았죠. 그 사이킨런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한다라고 하면은 다 넘파이 형태로 데이터를 이제 변환을 해 주어야지만 머신러닝 모델을 돌려볼 수 있거나 했었는데 이 사이킨런의 이제 중장기 로드맵도 이제 판다스와 호환을 이제 잘하는 게 중장기 이제 로드맵이라고 요게 책의 인터뷰 내용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판다스가 이제 메모리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쪼끔 느린 것도 있고 그래서 '언제까지 판다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사이킷런에서도 판다스하고 진짜 연동이 잘 되고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넣어 줘도 이제 모델 잘 돌아가고 그다음에 심지어 판다스에 있는 셀렉트 dtypes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API도 굉장히 잘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제 '판다스가 그래도 쪼끔 더 사용이 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를 다룰 때 몇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있다면 이제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부분 이제 판다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로드를 해서 처리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메모리가 보다 이제 더 큰 데이터셋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뭐 사본을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한 1 기가짜리 파일을 불러왔는데 거기에서 서브셋 만들고 사본 만들고 파생 변수 만들고 하게 되면은 금방 그 1 기가 2 기가 메모리 사용량이 막 그 3 기가 4 기가로 이제 늘어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이제 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제 행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데이터 이제 로그 데이터를 이제 쌓을 때도 일단 쌓고 보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필요한 게 이제 아닐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이제 갖고 오는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법. 그래서 행을 줄이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행을 줄였다면 열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정 열을 인덱싱 한다든지 이제 선택적인 이제 로딩을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파일이 너무 커서 한 번에 이제 로드할 수 없다. 4 기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30 기가짜리 파일을 읽어 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부만 잘라서 앞에서부터 뭐 몇 줄 뭐 예를 들어서 10만 개의 행씩 나눠서 가져온다. 그래서 청크를 사용해서 10만 개 가져와서 파일 필요한 것만 찾아내서 작은 사이즈로 저장해 놓고 그다음 뭐 10만 행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행하고 열 줄인 다음에 저장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30 기가 통짜 파일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없기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기가짜리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파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청크를 통해서 일부만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 가져와서 이제 작은 사이즈로 줄이고 저장하고 줄이고 저장하고 다시 필요한 데이터 가지고 와서 한 번에 합치고 요런 전략을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케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 정보라든지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로드해 왔을 때 쪼끔 더 큰 용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런 파케 형식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나눠서 병렬 처리하고 다시 하나로 합치고 요런 이제 방법도 써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렇게 큰 파일은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을 안 하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제가 이제 파일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한 뭐 15 기가짜리 30 기가짜리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봤는데 용량이 아무리 이제 스키마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도 이제 로그성 데이터는 웬만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수십 기가 파일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이제 가지고 왔고 집계했다. 그럼 그 집계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와서 이제 보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이제 절약했어요. 앞에서 이제 불필요한 메모리를 제거해서 메모리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도 이 모든 데이터가 이제 다 필요하지 않다. 앞에서 이제 소개했었던 것처럼 행이나 열을 어 특정 행이나 열만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해결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도 어떤 이제 개발 방법을 이제 써서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운영적인 면으로 풀어서 무언가 이제 개발적인 내용을 이제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 분석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제 함께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데이터를 한 번에 불러오지 못한다면 조금씩 나눠서 이제 가져와야겠죠. 아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4 기가에서 뭐 몇 기가짜리 파일을 여러 개를 이제 로드를 한다면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 청크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작은 크기의 데이터셋으로 일단 축소를 해 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의 제약을 피하고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판다스에서는 이제 샘플에서 특정 행의 개수만 이제 뽑아오거나 아니면 플래그를 사용해서 특정 비율만큼 뽑아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 정형 데이터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전체 데이터를 다 모델에다 돌려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부 데이터만 가져와서 먼저 돌려보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크기를 점점 늘려가면서 돌려보게 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도메인 정보에 따라서 이제 샘플링 기준을 정하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도메인 정보에 따라서 어떤 이제 샘플링을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상품군이라든지 특정 기간이라든지 고객군, 연령, 성별에 따라서도 우리가 데이터 샘플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서브셋으로 가공을 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컬럼을 이제 불러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38 개의 컬럼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뭐 2-3 개만 있어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불러왔을 때는
한 뭐 10 기가 정도가 될 수가 있는데 필요한 컬럼만 뽑아 가지고 저장해 가지고 다시 합쳐 가지고 쓰는 방법을 썼더니 뭐 몇백 메가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이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필요 없는 이제 컬럼이나 행은 제거하고 이제 필요한 것만 이제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전체 파일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와서 저 샘플링을 할 때도 읽어 와야지만 이제 샘플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청크로 여러 개의 이제 청크로 나누어서 이제 처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메모리에다가 한 번에 로드하지 않고 청크 단위로 이제 반복적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청크 사이즈를 지정을 해 놓고 데이터 로드한 다음에 거기에서 뭐 데이터 타입 변경해 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열만 가져오고 필요 없는 행은 제거하고 요런 식으로 판다스의 리드 언더바 CSV라든지 리드 언더바 엑셀과 같은 이제 메서드에서 청크 사이즈 매개 변수를 설정해서 청크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터레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읽어온 거를 반복문으로 이제 처리를 해 가면서 처리하고 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에다가 보관했다가 한 번에 이제 합치고 다시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만 불러와서 메모리에 로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에 조금씩 로드해서 약간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샘플링해서 모으거나 아니면은 데이터 타입 변경하거나 해서 용량을 줄였어요. 그러면은 이 파일 용량을 줄이고 나서 이제 다운캐스트까지 하게 되면은 용량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하냐. 그럼 이제 파케 형식으로 보통 이제 파케 형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파케 형식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요. 효율적인 이제 데이터 저장 및 검색을 위해 이제 설계된 이제 오픈 소스 아파치 파케인데요. 여기 이제 파케 같은 경우에는 열 기반으로 이제 압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CSV라든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 기반으로 이제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열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열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형식의 데이터 타입만 있기 때문에 압축의 성능을 훨씬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열 기반 압축 같은 경우에는 같은 데이터 타입끼리 압축을 해 주고 행 기반 압축 같은 경우에는 뭐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CSV 파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int라든지 float이라든지 오브젝트 타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같은 행의 여러 타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축의 효율이 훨씬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 단위로 이렇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간을 절약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압축에 훨씬 유리하고 그다음에 각 열에 뭐 다른 인코딩 기술을 이제 적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압축 알고리즘이나 인코딩 방법들도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이 파케라는 그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일단 스키마 정보라든지 메타 정보를 이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도 이제 압축 방식을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이는 요 이미지는 이제 판다스 개발자인 웨스 맥키니 블로그에 있는 벤치마크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압축 방법에 따라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압축 방식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장한 파켓 파일을 여기 이제 파이 에로로 읽어 왔어요. 그래서 읽어 오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스키마를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키마에 보게 되면은 각각 이제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스키마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은 데이터를 파케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어 용량이 더 늘어났네.'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파케 형식으로 저장을 하면은. 왜냐하면은 메타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데이터는 사실 파케 형식으로 굳이 저장을 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케 메타데이터
이제 파이 에로우를 불러와서 이제 출력을 해 봤는데요. 이 메타데이터에 보게 되면은 이 파켓의 파일 구조라든지 이제 어떤 이제 정보들이 있는지, 뭐 데이터의 이제 스키마 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저장된 뭐 행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컬럼에 대한 이제 메타데이터 정보라든지 압축 방식이라든지 뭐 인코딩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밑에 보게 되면은 메타데이터에 뭐 그 카테고리가 이제 몇 개고, 그다음에 뭐 정렬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기본적인 뭐 최소값, 최대값, 뭐 빈도수, 요런 기본적인 이제 통계 정보들을 함께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V하고 이제 파케하고 이제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CSV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의 그 파일이 사이즈가 크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파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식을 같이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nt 64를 int 32로만 줄여 주더라도 절반으로 이제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소개했었던 것처럼 CSV 같은 경우에는 행 기반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파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축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근데 파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은 데이터를 파케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용량이 CSV나 텍스트 파일보다 더 크게 이제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파케로까지 이제 저장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파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다스만 설치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판다스만 설치해서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이에로우라든지 패스트파케 같은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해 주어야지만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이거 설치는 금방 하니까요. 비교적 간단하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각각의 이제 데이터 타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표로 한번 이제 표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판다스로 그냥 PD에 read 언더바 CSV 하게 되면은 int는 64, 플롯도 64, 그다음에 뭐 카테고리 타입이든 스트링 타입이든 다 오브젝트 타입으로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쪼끔 데이터 용량이 낭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int 64를 int 8로만 줄여 주더라도 거의 이제 8 배의 크기 차이가 나게 돼요. 그래서 기존의 CSV 파일을 우리가 그 파케로 이제 다운캐스트 한 다음에 파케로만 저장을 해 줘도 최대 이제 거의 한 8분의 1,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필요 없는 거까지 제거를, 뭐 행이라든지 10 가지 제거를 했다. 그럼 뭐 10분의 1 혹은 그 이상도 훨씬 더 용량을 줄여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CSV라든지 텍스트 파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메타 정보가 전혀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압축 효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러왔을 때도 속도가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CSV 그 파일에 데이터 타입을 이제 지정하지 않고 불러오게 되면은, 지금 이 기본으로 이제 불러왔을 때요. 그냥 기본적으로 PD 리더 언더바 CSV 해 가지고 불러오게 되면은 int 64, 플롯 64 다 최대 크기로 불러온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PD 리더 언더바 CSV 할 때 저렇게 D 타입을 지정을 해서 어떤 컬럼은 뭐로 불러오고 어떤 컬럼은 뭐로 불러오고, 요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메모리를 훨씬 적게 차지하게 되기는 하지만,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크로 앞에 부분만 불러와서 걔를 다운캐스트 해준 다음에 요런 식으로 불러올 때마다 D 타입도 이제 지정해 주고 청크도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빠르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작은 데이터셋에다가 제가 먼저 적용을 해 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 54만 개 정도의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냥 불러왔을 때는 메모리 사용량이 한 33 메가바이트 정도가 되는데, 다운캐스트하고 파케로 저장을 해 주었더니 15 메가로 이제 절반 정도 줄어들었다. 근데 훨씬 더 줄여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호텔 부킹 디맨드라는 이제 이것도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을 가져온 거예요. 요 데이터셋으로
그냥 데이터를 기본 값으로 불러오면은 29 메가 정도가 되는데 다운캐스트 한 다음에 파케로 저장해서 불러오게 되면은 5.6 메가 정도로 훨씬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특정 데이터를 여러 파일에서 이제 추출한다든지 전처리할 때 멀티 프로세싱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고,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를 하고 다시 컨캣해서 붙여서 반환하게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다스크라든지 백스라든지 요런 추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제 분산 컴퓨팅 프레임워크를 이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굳이 이제 다스크라든지 백스를 이제 사용하지 않더라도 판다스에 있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전략만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로컬에서 뭐 30 기가 혹은 그 이상 100 기가까지 그 이상도 이제 처리하고 지우고, 처리하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쓸 수가 있기는 하죠. 왜냐면 이 발표의 제목은 "짠내 나는 데이터 다루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우리가 노트북에 이제 저장 공간도 뭐 얼마 안 된다. 512 뭐 256 요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고 삭제하고 또 다운로드 받아서 처리하고 삭제하고, 그러면 돈을 안 쓰고도 우리가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앞에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 요런 것들을 이제 직접 코드로 이제 짜서 처리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다스크라든지 백스를 쓰게 되면은 요런 것들을 쪼끔 더 이제 간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스크라든지 백스가 다 판다스 API를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다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다스크라든지 백스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짠내 나는 방식으로 이제 뭐 멀티 프로세싱도 해 주고 다운캐스트도 해 주고 파일도 저장하고 요런 방법들을 조금 편하게 처리해 주는 이제 도구다 이제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스파크와 같은 도구를 이제 설치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판다스만을 사용해서도 충분히 이제 처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분산 데이터 처리 프레임워크 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애초에 로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네. 대부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는 데이터를 막 ETL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ELT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다 저장을 하잖아요. 필요한 것만 이제 골라서 이제 정제해서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거 관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필요한 것만 정제해서 집계해서 대시보드에 볼 것들만 저장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해서 뭐 행렬 분해 기법을 사용해서 차원 축소를 한다든지 해서 데이터 용량을 줄여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때는 이제 원본 데이터의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제가 실제 데이터에 이제 적용해 봤었던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예전에 이제 오성훈 님이 하셨던 발표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처방 정보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다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 볼까.' 하고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을 찾아봤는데, 이 데이터가 사실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거기 링크에 있는 데이터셋 다 다운로드 받고, 이전 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2009 년에서 2020 년까지의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은 31 기가바이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31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제가 어떻게 줄였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청크로 나눠서 데이터 로드하고 다운캐스트 해 주고, 파케 형식으로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파케로 저장한 파일을 전부 다 로드한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합쳐 주고, 요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1.737 기가바이트인데, 여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열이나 행 제거는 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 타입만 변경을 해서 파케로 저장을 했더니 31 기가바이트가 4.95 한 5 기가 정도가 되죠. 요렇게 이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청크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데이터를 반복문을 통해서 불러오는데, 이때 메모리에다가 다운캐스트한 거를 보관하지 않고 파일로 저장을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에 보관하고 있으면 점점 더 느려지기 때문에 일단 파일로 저장을 하고 그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합치는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열이나 행 제거까지 해 주게 되면은 원래 한 41 기가 정도로 불러왔던 데이터가 이제 35 기가 정도로 줄어든다든지 요렇게 사이즈를 이제 메모리 사이즈를 이제 줄여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캐스트라는 거를 사용해서 앞에서 이제 코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기도 했지만 판다스의 to numeric을 쓰게 되면은 다운캐스트에다가 그게 뭐 unsigned다 아니면은 뭐 int다, float이다 뭐 이런 인티저다, float이다 요런 것들을 이제 지정해 주게 되면은 그 사이즈가 맞는 데이터 사이즈로 줄여 주게 됩니다. 그리고 파케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주는데 그 오브젝트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게 카테고리 형태의 데이터다. 인코딩 할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인코딩까지 해서 카테고리 형태로 넣어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운캐스트를 해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플롯이라든지 인티저라든지 그다음에 음수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언사인드인지 요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메모리를 훨씬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판다스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을 불러오고 이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켓 형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본 데이터는 하나에 1 기가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10 메가 정도로 줄여서 여러 개로 이제 나눠서 작게 저장을 해 준다. 그러면은 불러올 때도 1 기가짜리 파일 불러오는 거랑 10 기가짜리 파일 불러오는 거랑 속도 차이가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요렇게 파일 크기를 줄여서 로드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파일 용량을 이렇게 줄였더니 31 기가에서 아까 소개했었던 것처럼 한 5 기가 정도로 원래는 28 개의 파일 하나는 이제 시스템 숨겨진 시스템 파일이라서 28 개를 409 개로 이제 지금 보면은 409 개로 저장을 했는데 변환 후 이제 10 메가 정도로 저장을 했어요. 근데 파일 사이즈도 훨씬 이제 줄어들었고 각각 개별 파일 사이즈 하나하나가 이제 작기 때문에 불러올 때도 훨씬 더 빠르게 불러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가 한 10,000만 행 정도가 돼요. 1 기가짜리 이제 파일 하나가 한 10,000만 행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파일 하나를 로드하는데 제 컴퓨터 i7 CPU i7에 램 32 기가에서 한 14초 정도가 걸리는데 이런 파일이 이제 수백 개다. 그다음에 그걸 메모리에다가 다 적재하고 쓴다 하면은 점점 더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케로 이제 변환하고 작게 나누었기 때문에 기존 파일에 비해서 훨씬 작은 용량이고 그다음에 훨씬 빠르게 로드를 해볼 수가 있다. 다운캐스트 되었다라는 이제 전제하에 훨씬 빠르게 로드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41 기가에서 뭐 35 기가바이트로 요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었고 컨캐스로 합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등에 활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파일 용량과 메모리 용량이 줄었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여전히 크다면 데이터베이스처럼 정규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거기 코드 값이 이제 그 아까 좀 카테고리 타입으로 만들어 주면 그것도 이제 약간 정규화해 주는 방법이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처럼 아예 분리를 하는 거죠. 그 컬럼들을 이제 분리를 해서 정규화를 해 준다든지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라는 단어는 전체 데이터를 이제 보기도 하지만 나누고 쪼개서 보는데 이 분석의 석자가 나눌 분의 쪼갤 석이에요.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를 해석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나누고 쪼갠다. 계속 작게 나눈다라는 게 요 분석의 사전적인 의미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속 이제 쪼개는데 이게 오늘 제 발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전체 데이터가 필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샘플링하고 특정 목적의 데이터를 이제 추출한다든지 그래서 도메인 지식도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샘플로 해서 선거철에 보면은 우리가 전수조사 하기 전에 저는 이 출구조사 몇 번 해 봤었거든요. 전수조사 하기 전에 샘플 조사하잖아요. 지금 몇 번 투표했는지 여기 출구조사에다가 이제 해라 하고 이제 종이 제출하면은 막 볼펜이나 껌 같은 것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본 조사를 이제 먼저 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처방 내역 데이터였었는데 뭐 특정 성분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를 이제 청크로 가지고 오면서 특정 성분만 추출해 가지고 다운캐스트하고 파케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이커머스에서 리텐션을 구하기 위해서 유저하고 날짜, 시간 정보만 필요한데 거기 데이터가 너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브셋 만들고 서브셋 파일로 저장하고 서브셋끼리 병합을 이제 방법을 방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되면은 적은 메모리에서도 전처리하고 삭제하는 방법으로도 이제 큰 데이터를 다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15 기가짜리 이제 커머스 그 행동 데이터 셋이에요. 9 기가하고 한 6 기가 정도로 이제 두 개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15 기가짜리 파일을 요것도 한 2.24 기가로 이제 다운캐스트 한 다음에 파케이로 줄여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다음에 파케로 저장을 하면은 파케로 저장한 것만 따로 그 파일 포맷만 불러와요. 그다음에 그거 불러와서 하나로 이제 합쳐 주고 병합해서 다시 저장하고 예 쓴다든지 요런 이제 전략을 사용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파일 사이즈는 한 2.24 기가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불러오게 되면 메모리에서는 한 5 기가 정도를 그래도 이제 차지하고 예 있더라. 그래서 병합한 파일을 이제 저장하고 그다음에 파케로 변환한 파일 로드해서 서브셋 만들게 되면은 훨씬 더 적은 용량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막 30 분, 1 시간씩 걸렸던 이런 분석 내용들을 훨씬 더 시간을 줄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컬럼 만약에 2 개만 필요하다. 내가 리텐션 구하기 위해서 모든 컬럼이 다 필요한 게 아니다. 유저 정보하고 시간 정보만 딱 가지고 와서 리텐션 구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1억 개 행이거든요. 지금 제가 가져온 저 15 기가짜리 파일이 1억 개 행인데 1억 개 행에 대해서 이렇게 주 단위 리텐션 시각화도 훨씬 더 예 빠르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팁은 사용하지 않는 변수명 메모리에서 제거해 주시는 거, 그다음에 파일 불러올 때 예 with 스테이트먼트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필요한 모듈만 로드한다든지 뭐 요런 이렇게 가비지 컬렉터를 이제 사용한다든지 요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는 돈이 좀 있다.' 오늘 이제 발표 제목은 "짠내 나는 데이터 다루기"이지만 내가 만약에 '메모리상에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일이 많다.'라고 하게 되면은 'CPU를 올리는 거랑 메모리를 올리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 하시면은 메모리를 올려서 돈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